아이들이 뭐 규칙을 안 지키고 기분이 나쁜 그 이유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아이들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내다 보면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정말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상황은 바로 게임 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재밌고 즐겁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는 화와 울음으로 난리가 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게임 시에 잊지 말아야 할 목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지도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드릴 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지혜 선생님께서 여러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저한테 협업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신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 한지혜 선생님께서 주신 신호를 재구성해서 제가 오늘 대가성 없는 순수한 도움을 위한 영상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여러분 이 게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 상황을 먼저 지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제시된 예시 상황에서 문제를 짚어보자면요. 첫 번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 두 번째, 교사의 말이 무시된 상황. 세 번째, 교사의 고민하는 상황. 네 번째, 게임 후 마무리에 아이들과 교사의 감정이 상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시로 드린 상황은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임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뭐 규칙을 안 지키고 그리고 기분이 나쁜 그 이유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아이들의 승부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승부욕은요, 분명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첫 번째, 이기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즉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결과에 집착을 하면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모습, 즉 울음과 화로 게임을 마무리를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게임 시에 규칙도 잘 지키면서 게임 마무리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지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6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교사와 아이들이 게임의 목적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게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게임의 목표가 존재를 해요. 그거는 각각 다른 목표겠죠. 하지만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목표 목적,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활동 자체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아이들이 규칙 지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게임이 일단 시작되면요, 아이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불타오르면서 이 모든 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불타오르는 승부욕 위에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게임의 목적인 즐거움과 규칙 지키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법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의 경우에 이 게임을 지도할 때 교사 또한 머릿속으로 계속 이 즐거움과 규칙 지키기를 떠올리면서 게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지도법을 상세한 구체적인 팁은 뒤쪽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반드시 승부욕 위에 그것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교사도 지도를 하는 내내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요, 게임이 막상 시작되면 점수 주기에 급급해지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즉 아이들의 승부욕에 끌려가 버린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는 목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를 뒷전으로 밀리고 승패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첫 번째 항목이 지금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두 번째 지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반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게임 방법 및 규칙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 방법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과연 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 게임을 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려운 점은 없을까? 또는 우리 반 아이들이 이 게임이 너무너무 쉬워서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정한 게임 방법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네, 머릿속으로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 애매하고 혼란스러워 할 만한 상황이 짚이게 되고 또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상황도 짚이게 돼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만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게임 방법 및 규칙을 제시를 한다면 아이들이 방법대로 규칙을 잘 지킬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게임 수업 진행 시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게임을 진행한다면 사실은 이 내용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원은 강당이나 놀이실과 같이 이 넓은 공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는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게임을 하게 되겠죠.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이들이 만약에 그 강당으로 이동을 한다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뛰어놀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즉, 교사가 통제하기, 통솔하기 힘들어지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게임을 진행하더라도 최대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이동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주제와 관련된 게임의 주제와 관련된 도입을 교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개 첫 단계로 넘어가서 게임에 쓰일 도구 탐색도 교실에서 해요. 그리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까지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놀이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아이들이 그 다음에 놀이실로 이동을 해요. 자, 놀이실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죠? 네, 이미 게임이 하도록 게임 도구들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시야에 그 세팅 도구들이 바로 전에 우리가 교실에서 보았던 그 도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질까요? 저 도구가 저렇게 놓아져 있는데 저걸로 어떻게 하는 걸까에 굉장히 흥미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흥미가 그것에 대해, 관심이 그것에 대해 올라와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강당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보았던 도구들이 놓여져 있네.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너희들 한번 다시 볼래? 저렇게 놓여져 있네. 얘들아, 그렇다면은 저 도구들은 왜 저렇게 놓여져 있을까? 오늘 그러면 우리는 저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게임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볼 친구 있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의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해 듣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실에서 강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시점을 어디로 설정을 해서 아이들과 놀이실로 이동을 하는지가 아이들이 게임 규칙에 대해서 집중을 가지고 듣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이런 말에 대해 여기서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생님, 저는 미리 게임을 세팅해 놓지 않는데 그렇다면 강당으로 이동해서 도입부터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맞아요, 진행해도 돼요. 하지만 그때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뭐냐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강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교실보다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힘든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실에서는 모으기가 좀 더 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세팅해 놓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본인이 이제 게임 세팅이 30초에서 1분 안에 되는 세팅이기 때문에 게임 도구를 숨겨놨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도구를 짠 하고 보여주고 아이들이 자리로 이동하는 그 시간 내에 게임 세팅이 가능하다면 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실에서 그렇게 하고 강당이나 놀이실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적합한 장소에 따른 수업 진행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집중도가 높아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 및 규칙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이 그 게임 방법 및 규칙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라서예요. 의외로 아이들이 좀 애매하고 혼란스러워서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아주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말로 설명을 해요. 글로 말로 설명을 하죠. 게임 방법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흔히 할 것 같은 실수나 규칙을 어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일부러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가면 될까? 이게 규칙에 맞는 걸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 꼭 와야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알려주면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언급해 주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짚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릴레이 게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애매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규칙을 안 지킬까요? 바로 터치를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물론 모든 게임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선을 바닥에 그어 놓겠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명확히 짚어줘요. 얘들아, 자, 게임을 해서 돌아온 친구가 다음 친구한테 터치를 할 때는 어디에서 터치를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순서인 친구가 선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야. 반드시 선 안에서 기다려야 되고, 게임을 한 친구가 돌아와서 선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터치를 해야만 규칙을 잘 지킨 친구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터치를 안 하고 다음 친구가 그냥 달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전 꼭 언급해줘요. 왜냐면 애들이 그 친구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터치를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아이들이 누군 터치하고 누군 안 했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터치를 안 하면 그거는 반칙이야. 반드시 터치를 받은 다음 출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게임을 하고 돌아온 친구가 터치하죠. 그럼 이 돌아온 친구가 있을 자리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는 편이에요. 자, 터치를 했어. 그러면 이 터치한 친구는 어디에서 기다려야 될까? 어디에 앉아야 될까? 저는 그 옆에 또 다른 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앉도록 해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선을 이렇게 세로로 또 해줘요. 그러면 거기 애들 뚜루루 이렇게 앉아요. 그것까지 저는 명시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돌아온 아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지, 뒤에 가서 서야 되는 건지, 그럼 뒤에 가서 섰다가 또 게임을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명확히 동선을 좀 제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야만 게임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게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간 릴레이에서는 이런 거를 저는 포인트 둬서 얘기하는 편이고, 지금 제가 릴레이에서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제가 그 게임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할지는 감이 오시죠? 네. 아주 저는 상세히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게임의 목적을 잃지 않는 지도법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게임 시 규칙을 잘 지키고 게임 마무리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지도 팁. 첫 번째, 교사 및 아이들이 게임의 목적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두 번째,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는 규칙인지 점검하기. 세 번째, 게임 수업 진행 시 아이들에게 적합한 장소 선택하기. 네 번째,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현재 게임 진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부는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게임의 목적을 아이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지하도록 만들 것인지 하는 그 지도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방법 2가지는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